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헬렌 켈러. 챕터 3. 열망. 행운을 잡아내는 감각에 집중하라. 만일 당신에게 억만장자 마인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돈이 그림의 형태로 두 눈앞에 365일 내내 선명하게 떠올라 있다면, 당신은 셀러리맨이 될 필요도 없고 손님들에게 최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분투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육안에 마치 물체처럼 생생하게 보이는 그 영상이 당신의 우주에 영향을 미쳐 단기간에 거액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와 액션 플랜을 도출해내고 실제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연구소의 CEO를 위한 보고서 중에서 미국.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기서 부자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의미한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부류의 사람이 된다. 부자 VD가 알이 된 사람, 부자 VD를 하는 사람, 부자 VD와는 거리가 먼 VD를 하는 사람, 부자 VD와 정반대 VD를 하는 사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성공 VD의 힘을 잘 알고 있다.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뜨거운 꿈을 가져야 하고, 그 꿈을 온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처럼 알고 있다.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말을 들으면 이맛살을 찌푸리거나 짜증을 낸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꿈꾸는 다락방을 출간하고 많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 중에서 성공 부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한편으로 나는 사회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동네에서 홀래 오래 살았다. 나는 그들 중에 성공 부들이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성공한 인생을 마음속에서부터 스스로 만들었고, 반대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마음속에서부터 스스로 만든 것이다. 즉,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그들의 마음속 세계의 반영에 불과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부의리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의 창업자는 생전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500억 원을 벌기는 쉽습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죠. 그는 재벌이 되기 전에도 이런 식의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일본 최고 재벌이라 불리는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정희가 가난뱅이 시절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은 500억 원 정도의 큰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VD를 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로또 대박이나 났으면 좋겠다. 만일 나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이러저러하게 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한다. 돈 벌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수성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2.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3. 내가 10억 원을 벌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만일의 일이다. 쉽게 말해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앞에서 말한 대기업 창업자나 손정희 회장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재벌이 된 사람들이 부에 대해 반하는 것이다. 사고방식이 행동을 결정한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부자가 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자수성가한 부자에 반하는 그들의 부인은 알이 된다. 결국 그들은 평생 돈이 없어 쩔쩔매는 삶을 산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부위가 다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그들이 돈을 버는 일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자신들이 피땀 흘려 돈을 벌어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피나는 경험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빈털터리로 시작한 사람이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을 굴려서 어느 정도 수준의 부를 만들고 다시 커다란 부로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를 요구하는 것인지 경험을 통해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사고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부의들을 하는 사람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쉽다는 부의들을 하는 사람이나 처음 몇 년은 비슷하게 산다. 아니, 길게는 10년 이상 큰 차이 없이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서로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격차는 후일 부와 빈으로 나타난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신과 비슷했던, 아니 많은 면에서 자신보다 뒤처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수성가한 부자가 되어 나타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억울해한다.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을 걸어온 동안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베르너 폰 지멘스, 내 꿈의 포기란 없다. 자신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거부로 만들어주는 VD에 취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후일 소년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다.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나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안겨줄 거대한 기업의 설립자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꿈꾸고 또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VD와는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17살에 그는
직업 군인이 되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년 뒤 그는 더 가난해졌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9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가난은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운명의 길, 즉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가난해지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꿈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절한 가난을 견디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 그 기회가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자 진짜로 기회가 왔다. 어느 날 그는 베를린에 위치한 포병대 작업장으로 발령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었고 실제로 새로운 도금 기술을 발명해서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발판 삼아 지멘스 운스 하스케라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군대에 들어간 17살 때부터 14년간 생생하게 꿈꾸며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린 결과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되었다. 그가 세운 회사는 그의 부위대로 독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이름은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 그가 세운 회사는 지멘스로 설립된 지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인들에게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꿈꾸는 다락방 1편에서도 말했지만 소박한 부위드는 알이 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수준의 부위드가 알이 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니 지멘스의 사례처럼 오히려 오랜 시간 인생이 부위드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대의 꿈을 포기한다. 그리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될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사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시간에 지지 마라. 10년 혹은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 될 때까지 부위대하라. 반드시 가난을 정복하라. 깨끗한 방법으로 거대한 부를 이루어라. 그리고 그 부를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쓰는 큰 사람이 되어라. 레이크록 맥도날드는 행운을 지다. 소년 시절부터 거대한 부를 강렬하게 꿈꾸던 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다음은 그가 30대 초반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그때 나는 고물 자동차를 몰고 시카고로 가고 있었다. 나는 빈털털이었다. 코트는 물론이고 장갑조차 살 돈이 없었다. 나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시카고 거리를 달리고 또 달렸다. 거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내 온몸은 마치 냉동인간처럼 차갑게 얼어 있었다. 나는 자기 환멸에 빠졌고 무너져 내렸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거대한 불을 얻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며 현실에 치열하게 도전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다. 1954년 어느 날 이제 52세가 된 그는 멀티믹서를 파는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대한 행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꿔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낮에 본 멀티믹서를 8대나 사용하던 한 가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다. 그 가게의 지점이 미국의 도시 곳곳에 점점이 뿌려지는 그림. 그 모든 지점에 8대의 멀티믹서가 돌아가는 현금이 내 주머니 속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꿈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꿈을 실천했다. 날이 밝자마자 그 가게로 달려가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1년 뒤 그는 시카고 근교에 첫 체인점을 열었다. 1920년 그는 1년 동안 총 7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7억 원이고 오늘날 실제 가치로 환산하면 70억 원 이상의 금액이다. 5년 뒤인 1965년 그는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매상을 올렸다. 1억 7천만 달러로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700억 원이다. 이를 오늘날의 실제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상상에 맡기겠다. 그리고 72세가 된 1974년 그는 10억 달러가 넘는 매상을 올린다. 실제 가치를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하라도 대략 1조 원이다. 그는 누구일까?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를 만든 레이 크록이다. 나는 레이 크록이 남긴 성공에 관한 말을 살펴보며 그가 이룩한 거대한 성공의 비결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초라한 월급에 맞춰 아등바등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거대한 행운을 움켜쥐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가 52살이 될 때까지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부를 거머쥔 사실에 경탄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나에게는 몇 년씩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거대한 행운을 잡아채는 감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계속 마음에 둔다면 얻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당연히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모해지려는 의미는 아니다. 무모한 도전은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명하게 도전하라. 있는 힘을 다해 버텨내라.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레이크록에게는 거대한 불을 거머쥐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는 그 꿈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평생 마음속에 간직했다. 한편으로 그는 꿈을 꿈으로 놔두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꿈을 실천하자. 그러자 어느 날 거대한 행운을 잡아채는 감각이 생겨났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레이크록은 어느 날 우연히 모리스 맥도널드와 리처드 맥도널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발견했고 그 가게의 권리를 사들였다. 그리고 사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무리에 뜬 기름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10대 후반이었을 무렵의 일이다.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머니와 누이들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다. 1924년 8월 오나시스는 성공을 꿈꾸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다. 화물차고 하나마다 무려 300명 가까운 이민자들을 몰아넣고 항해하는 1만 2천 톤짜리 토마소 디사보이아호를 타고 기관실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판원도 좋고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오나시스는 선박의 바닥 청소부터 오물 처리까지 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오나시스는 일자리를 찾아 뛰어다녔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그는 수백 개의 가나다란 전화주를 용접하는 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고급 양복을 맞춰 입고는 최고의 부자들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오나시는 그 레스토랑을 정기적으로 드나들며 거부들의 부위들을 배웠다. 억만장자 부위들로 무장한 오나시스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먼저 마음속에 있는 가난을 몰아냈다. 마치 그림자처럼 알게 모르게 끈덕지게 붙어있는 가난에 대한 생각을 영구히 추방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반드시 세계 최고의 부를 얻겠다는 무모한 열망으로 무장했다. 이제 오나스의 마음 어디를 찾아봐도 가난에 대한 생각이라곤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자신의 모습뿐이었다. 마음은 새롭게 하니 몸이 새로워졌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아갈 듯이 상쾌했다. 마치 술에 취하듯 꿈에 취해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덕분에 그는 해저 전신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매일 12시간씩 더 일하겠다고 특근 신청을 낼 수 있었다. 1923년 9월 21일에 오나스에게는 빈민가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국가를 탓하고 정치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부자를 탓하는 등 자신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느라 바쁠 때 오나시스는 그 반대의 이유를 찾느라 바빴다. 그 결과 4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10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다. 오나시스는 자신을 끊임없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백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 첫 번째 배를 부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배를 갖게 되었다. 얼마 뒤에는 유조선단을 관리하는 나 자신을 부었다. 그랬더니 진짜로 유조선단을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오나시스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려면 무리에 뜬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한다. 이제 당신이 무리에 뜰 차례다. 윌리엄 틸러 교수의 의지 각인 장치. 스탠퍼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윌리엄 틸러는 의지를 개발했다. 의지 각인 장치를 개발했다. 그것은 쉽게 말해 인간의 부위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였다. 윌리엄 틸러는 자신이 개발한 장치의 실용성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그는 명상의 대가를 초청해 물속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는 부위들을 하게 됐다. 그의 부위들은 의지 각인 장치에 그대로 저장되었다. 윌리엄 틸러는 부위들과 저장된 장치를 물속에 넣은 뒤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무려 1만 배나 증가했다. 윌리엄 틸러는 이런 실험도 했다. 명성의 대가들로 하여금 의지각인 장치의 물의 정지를 바꾸는 브이드를 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장치를 실험실에서 3200km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그곳에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VD대로 물의 성질이 변했다. 윌리엄 틸러 교수의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VD는 알이 된다. 폴 마이어는 19살 때 보험회사 신참 영업사원이었다. 약 3주일 뒤 그는 모두의 비웃음을 맞으며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아니 쫓겨났다. 영업수장은 3주가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한 그를 세워놓고 너 같은 무능한 놈은 세일즈를 할 자격이 없어. 고객 앞에서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놈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라며 한바탕 독서를 퍼부은 뒤 꺼져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폴 마이어는 수장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은 오늘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쳤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늘의 일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뒤 그는 월세집에 쫓겨났다.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을 쓰레기 버리듯 내치는 집주인에게 폴 마이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언했다. 나는 거부입니다. 언젠가 나는 이 건물을 통째로 살아올 것입니다. 윌리엄 틸러 교수의 실험을 넣고 이야기하면 폴 마이어는 자신의 의지를 보험회사 소장과 집주인에게 각인시켰다. 폴 마이어의 의지는 너무도 강력했다. 그는 고작 3주 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신했다. 그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판매왕이 되었고 얼마 뒤 미국 최고의 판매왕이 되었다. 돈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는 1년에 50억 원씩 기부하는 거부가 되었다. 한때 그를 해고했던 보험회사 영업소장은 폴 마이어를 놓친 일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고 그를 내쫓았던 월세 집주인은 거액을 제시한 폴 마이어에게 자신의 건물을 팔았다. 폴 마이어의 의지 각인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다. 당신도 지지 마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지지 마라. 돈 때문에 힘들 때마다 돈 때문에 억울할 때마다 힘들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라. 대신 지구라는 의지가 긴 장치에 당신의 부위들을 주입하라. 깨끗한 방법으로 놀라운 불을 쌓은 자신의 모습과 그 불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신의 눈길이 비치는 모든 공간에 당신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각인시켜라. 그렇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의지 각인 장치의 켜진 버튼을 눌러라. 마이크로소프트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주들은 명상의 대가들 이상으로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부자 부위들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토록 강렬하게 부위들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부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명상의 대가들은 부위들은 수소이온의 농도를 1만 배나 증가시켰다. 그리고 3200km나 떨어진 곳에 물의 성질을 변화시켰다. 나는 평범한 누군가가 세상을 뒤흔드는 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부위들을 한 번 하면 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1만 배로 증가하고 2번 하면 2만 배로 증가하고 10번 하면 10만 배, 100번 하면 100만 배로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의 에너지가 미치는 영역이 3200km, 6400km 하는 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돈을 초월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꿈이라면 굳이 부자 부위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리어 안분지족하고 청빈낙도하는 부위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큰 뜻을 위해 부를 쌓아야 한다면 너무도 거대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부를 얻은 뒤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위대한 일이 있다면 부를 부위대하라. 인간의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부위대하라. 꿈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지인 중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보금자리는 외환위기 때 경매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눈물이 빗자루 흐를 때면 그는 들장미소년 캔들이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꿈꿔보자 나의 미래 생생하게 그려보자 나의 미래. 그가 꿈꿨던 미래는 빛을 갖고 대형 아파트를 사서 보금자리를 꾸리고 부모님이 병석을 털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남의 건물을 몇 채 사는 것이었다. 그의 꿈은 모두 이루어졌다. 무시무시한 현실의 벽을 뚫고 꿈의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에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뚫고 나갈 수 없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있는가? 아니다. 당신은 뚫고 나갈 수 있다. 당신의 미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울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 도전할 수 있다면 편안히 눕고 싶을 때 달릴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다름 아닌 그런 태도가 실망스러운 인생을 만든다. 세상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도 말라. 다름 아닌 그런 태도가 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가져라. 꿈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당신의 내부에서 불이 일어나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녹여 없앨 때까지 그렇게 하라.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를 빛나게 할 때까지 말이다.